아무래도 1인 가구라면은 뭐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 옆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하루가 안 돌아도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고 하지만 이제 1인 가구라면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옆에.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나가도 3일을 나가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그 안에 72시간은 지나버리고 그 안에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는 발생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르바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연 대표입니다. 현실은 조금 영화에서나 이제 매체에서는 보는 것처럼 막 긴박하고 영화처럼 액션이 클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대기하고 반복하고 숨어 있고 그런 것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정적일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1월 달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1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성인이니까 충분히 이 사람이 기다리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착각이 저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협조나 아니면 저희 협조를 통해서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못 찾거나. 요즘에 더 심각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알림 문자만 봐도 요즘에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편이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그런 사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걸 보면은 굉장히 연관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돈이나 아니면은 뭐 사기를 쳤거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실수를 이제 끼쳤을 때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는 비율이 많습니다. 일단 핸드폰 번호부터 바꾸고 생활 반응 최소화시키려는 게 있어요. 주소지 이전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최소화시키고 아예 그냥 지인들하고도 다 연락을 끊고 이러한 편들이 많습니다.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들은 찾아주진 않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잘 있습니다라고만 전달해주고 찾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밖에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어요. 실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찾아주지 않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찾는다거나 아니면 실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 계시는지 여쭤보고 잘 있는지만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동선이나 그런 루틴들을 파악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반응을 보고 저희는 찾고 경찰들은 핸드폰,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해서 이제 찾는다고 많이 들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많죠. 뭐 실제로 중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장기 적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원춘 사건만 봐도 사실로 다 판명이 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실질적으로 이제 보기만 해도 요새 납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등생 납치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공포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날인을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못 찾아야 하고. 네, 못 찾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납치가 됐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요. 만약에 나중에 찾는다고 해도 시신이 오겠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요. 왜냐면 수사기관에서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납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뭐 장기적출이 뭐니 하면은 다 끝난 상태이고 그들의 종족을 감추기 때문에 저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직적이지 않을까요? 조직이 아니고선 장기 적출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혀. 왜냐면은 장기 적출도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협조해주는 병원도 있어야 되고 납치나 유인하는 그런 팀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단 한 사람의 그 행동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요. 뭐 신림동, 대림동, 뭐 수원, 예전에 이제 오원춘 사건이 났던 수원의 그 어느 한 지역 거기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인 대상자를 저희가 비행했던 적도 있어요. 그 분이 이제 공안 출신이었는데 사고를 치고 한국으로 넘어왔나 봐요. 무엇 때문인지 의뢰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좀 어느 정도 범죄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범죄 관련된 애들을 체증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쫓아냈던 일들도 있습니다. 쫓아내고 본국으로 가게 되면 사형이에요. 골든타임은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72시간 내에 찾는 게 맞지만 되도록이면은 먼저 72시간 내에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보다는 72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잘 살아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저희한테 오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 줄이나 뭐 납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충북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가출을 했대요. 사라졌대요. 저희도 이제 남편이 가출했다고 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찾으러 이제 조사를 했죠. 근데 결국엔 어찌어찌 하다가 저희가 탐문 조사를 통해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상간녀랑 운이 맞아서 집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백업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 장면을 의뢰인께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의뢰인이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찾는 게 맞지만 찾아드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조금 찾고 나서는 마음이 조금 그랬죠. 의뢰인께서 갑자기 베트남 국적의 와이프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탐문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경상도 지방에 계셨었는데 마침 그래도 의뢰인의 명의의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차가 있다 자기 명의다 해가지고 그러면 키를 달라 우리가 차를 한번 봐서 의뢰인 동의하에 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상간남이랑 그 지방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저희가 뒤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조사를 해봤는데 차 안에 통장이 있기를 봤는데 10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10억이 찍혀 있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 10억에 대해서 되게 큰 금액인데 이거를 증여하셨냐 여쭤봤더니 10억은 나랑 전혀 무관한 돈이고 나는 그 전에는 500씩밖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의뢰인한테 여쭤봤더니 의뢰인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까지는 일반 가정주부인데 500을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10억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기간도 10년 미만인 사람이었고 500이었으면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돈 쓰고 자기 생활을 쓰고 그분은 사치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에요. 남편이 돈이 조금 있으시니까 가방도 막 명품 가방도 사고 차도 끌고 다니시고 막 맨날 놀러 다니셨어요.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제가 생각해도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상간남이 같은 국적의 사람이었는데 그분하고 마약에 대한 일들을 벌이셨던 거죠. 국내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마약을 팔고 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돈들을 세탁했던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 남자랑 결혼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된 이제 사람의 통장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된 거면 생활 반응이 어느 정도 있어요. 생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건 생활 반응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지만 정말로 이제 비자발적인 납치, 유괴 막 이런 것들은 생활 반응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납치가 됐는데 생활 반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쓴다거나 인터넷 로그인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조작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산의 그 택시기사 살인 사건 그때도 범인이 택시기사랑 이제 음주운전을 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한 사건 어떻게 보면 납치랑 비슷한 거잖아요. 물론 꾸며낼 수도 있겠죠. 보통 그런 경우는 되게 굉장히 용의주도한 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인 이런 것들은 꾸며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무래도 이거는 상대방이 이제 동의가 구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거 이제 납치, 유괴, 실종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다면은 가족끼리 위치적 웹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하루라도 안 들어오면은 좀 수사기관에 조속하게 빨리 연락을 하셔서 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라도 빨리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저는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기 딸이나 아들이 안 들어요. 엄마가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되면 바로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경찰에. 네. 같은 가양역이라는 장소에서 3명이 사라졌다. 부분하고 그리고 시신이 나왔는데 하반신밖에 안 나왔다는 점. 인체가 그 하반신만 나왔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짐승이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인 남성 한 분이 시신이 이제 하반신만 나왔다는 점이 그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고 상반신을 제외한 이제 하반신만 나왔다는 점이 조직적으로 납치를 해서 장기 적출을 하고 잠적을 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쇄살인법이라면 굳이 하반신만 놔두고 상반신은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요. 예술성으로 그런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드러낸 거라고는 하반신밖에 없어요. 하반신은 장기 적출할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상반신에만 있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 충주댐에서 하반신 발견된 사건이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무비자이크 실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어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이 조금 유연할 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것들이잖아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좀 생각을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로 풀어놓고 실상은 이제 정말 실종이고 정말 뭐 사고고 그런 사고들을 이걸로 위장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런 사고였다라고 해가지고 너네들 거짓말 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푸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캄보디아 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캄보디아에 일하러 간 사람 단순히 그냥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이제 일하러 가신 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이제 범죄적으로 자기가 한탕 만지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자기도 한탕 하려고 해서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말도 있어요. 이번에 성공한 사람들 다 범죄자라고. 근데 여기로 이제 시선을 되게 이슈를 포커싱을 맞추고 국내외 이제 국내에서 있는 납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쉬쉬하려는 게 아닌가. 여기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 전까지 여아 납치, 성인 남성 납치 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 친구가 되게 순수한 친구인데 나는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듣고 있어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뭐 이유도 있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왜 사라졌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왜냐면 CCTV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위험한 말로만 듣던 그 위험한 지역에도 CCTV가 더 많아요. 오히려 대놓고 납치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납치를 대낮에 해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당연한 듯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저 내가 도와주면 좀 귀찮고 그러겠다. 아무런 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좀 위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일을 이제 참견했다가 괜히 내가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런 인식들. 근데 맞잖아요. CCTV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가양역도 있고 뭐 신림이나 대림동만 봐도 CCTV가 더 많아요. 위험지대니까 CCTV가 막 여기도 달려있고 저기도 달려있고 저희가 일하는 데는 좀 그것 때문에 좀 고충을 겪긴 하지만 더 많아요. 우범지대라고 해가지고 더 많고 우범지대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요즘에 어머니들 봉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CCTV 없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굴 도와주면은 내가 손해보겠구나. 내가 참견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아니란 생각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 납치 수법 중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버스에 탔는데 어떤 사람 지갑을 훔쳤는데 지갑을 훔친 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채게 이제 훔친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 왜 훔쳐가느냐 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증인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잠깐 내리자. 내려가서 경찰서로 가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팀이었던 거예요. 내려가지고 납치를 나가죠. 그런 수법들 많잖아요. 할머니 갑자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내 짐이 저쪽에 있는데 봉고차 있는 데까지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납치하는 거는 빈번히 있는 일이고 요즘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요. 그런 것도 있고 당근 거래는 정말 요즘에 저는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위협이죠. 물론 이제 납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악인이긴 한데요. 내부적 고립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타인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전혀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치범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루 이틀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만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요청이 없어요. 대부분은 구조요청도 안 하고 자기가 혼자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서 정말 연락을 끊고 살아요. 연락 끊고 정말 자기가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끊고 살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조치를 예방을 하고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 그런 이제 의지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정말 사라지고 나면은 숨으려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작정하고 숨으려는 답이 없어요. 혼자 있고 1인 가구처럼 이제 고립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납치나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게 어렵죠. 왜냐면은 사라지기 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케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방지를 할 수 있지만 사라지고 난 뒤에는 정말 작정하고 숨으면은 찾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렵죠. 정말 작정하고 숨으면 정말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딱지들이 날라오고 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죠. 정말 작정하고 숨으면은 어떻게 찾아요? 인터넷 기록도 없고 핸드폰 기록도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이렇다면은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게 남한테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와주고 조금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남녀 갈라치기도 있고 요즘엔 OT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갈라치기로 인해서 되게 남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도움을 선뜻 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위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발생을 조금 예방하지 못하는, 방지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분이 들 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연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의지를 하시는 게 좋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혼자 고립됨으로써 낭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은 그 시간들로 인해서 정말 작은 행복들을 놓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연인, 뭐 친구들이나 해가지고 그 위기를 조금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하면서. 네. 둘 다 악인이긴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실종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안일한 사회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오지랖도 되게 크고 남 일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사회는 위험이나 아니면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도 내가 괜히 도움을 줬다가 내가 더 손해겠지, 괜히 귀찮아지겠지 하는 이런 인식들과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녀 갈라치기에 대한 그런 이익들도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워요. 싸우는데 괜히 이제 막 정말 막 폭력을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그걸 괜히 도와줬다가 되려 이제 성추행, 성희롱 이런 걸로 고소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디님께서 돈이 좀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투자를 해줬거나 차용을 해줬거나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꾸 돈을 슈킹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돼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2, 3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2, 3억의 그 비용을 내고서도 뭐 살인 청구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원한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청구를 하겠죠. 그 대신 대부분은 이제 돈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고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원한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죠. 자기의 치부를 노출될 수 있는 정말 높고 명예가 높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자기가 이제 행했던 비리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비밀이 새어 나간다면은 정말 치명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발설할 수가 있다 하면은 살인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정말로 금전적이든 자존심 문제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밀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원한들, 이 사람을 정말 묻어야만 한다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거면은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겠죠. 이 사람을 죽여서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들, 금전적이나 다 결국은 근데 금전적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있었어요. 올라와서 한 명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줄 수 있냐, 저는 이제 전화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하지 못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도 수사기관에 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적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의외로 청부를 의뢰하신, 저는 1억까지는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물론 그런 일들을 절대 몇십억 몇백억을 줘도 안 하지만 일단은 1억이란 돈은 굉장히 적었죠. 근데 뭐 몇십억을 주셔도 몇백억을 주셔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책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보통 그런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신분 날인이나 이런 신원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있어요. 사회적으로 실추를 시켜달라. 감금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상간녀였어요. 상간녀였는데 사회적으로 이제 실추시킬 방법이 없냐, 이 사람을 정말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걸리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 조항에도 물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도 걸리고 다 걸려요, 이게 법이. 네. 상간녀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 열받고 자기가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준다, 뭘 갚게 하고 싶다, 회사에서 개쪽을 줄 수가 있냐, 챙기를 줄 수가 있냐, 뭐 이런 의뢰도 들어오고 상간녀 회사에다 한수막이나 찌라시를 할 수 있냐, 찌라시를 붙여줄 수 있냐, 이런 의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저는 좀 그렇죠. 좀 소름 돋고, 왜냐면은 정말 사람 집 만들어 달라는데 못 걷게 이제 좀 불편하게 해달라는데 7, 8천이면은 할 수 있다는 게, 누군가를 이렇게 살해하고 그 비용이 2, 3억이라는 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살게끔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살아가게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저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좀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외국인들은 바로 뭐 본국으로 날아가거나 도망쳐도 뭐 무비자 있고 뭐 날인도 안 찍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런 뒤에는 이제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없죠. 어떻게 막을까요? 경찰도 못 막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그런 일들을 했다면은 그 당시에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납치가 되면은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물론 이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실종되는 사람들 직접장애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얼마 전에도 직접장애가 있는 남성분이 각종 범죄에 이용을 당해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각종 범죄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직접장애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찾고 보니까 정말 각종 범죄에 이제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이제 활용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원하서 할 짓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남의 돈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청부나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하고 저는 엮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쪽에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좀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